실제로 어떤 정책을 펼칠 때에 어떤 면에서는 과잉 소통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잉 소통 어떤 점이냐면 안녕하세요. 랩2050TV GD 김종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재입니다. 자, 문재인 손석희 대담 두 번째 토크 시간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등 이제 양극화와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좀 해봤고, 문재인 손석희 두 번째 대담을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해요.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좀 담겨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통령의 또 인식과 어떤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데에 대한 아쉬움, 이런 문장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인식을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자면 소통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소통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소통을 많이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소통이라는 것은 속성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여러 사정이 있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성찰이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호프집에서 청년들도 만나고 했던 이야기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충분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번에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건 홍보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펼칠 때에 어떤 면에서는 과잉 소통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과잉 소통 어떤 점이냐면 의지를 너무 앞세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소득 분배 뭐 어려운 계층을 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성장을 굳이 이야기를 해서 소득을 늘리고 어려운 계층을 잘 포용해서 성장도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앞서 나간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예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 예를 들면 또 부동산값 반드시 떨어뜨려서 집 안 사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통을 계속했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가를 올리겠습니다. 공약 약속할 수 없거든요, 정책가가. 네. 부동산값 떨어뜨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주거 걱정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한 것, 그것도 너무 앞서 나갑니다. 사실은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글로벌 상황, 뭐 유동성, 과잉 유동성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오른 측면이 있다고 대통령도 설명을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금리 시대가 오고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주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남북관계 같은 경우도 대일관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너무 앞서 나가서 일본을 앞지려고 하겠다 이렇게 소통하니까 나중에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바로 통일이 될 것 같고 이래서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점들은 다 인정이 되죠. 그런 소통 문제 저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었어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지점은 제 인상 비평으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 그 시기 이후부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번 대담을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도 느낀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좀 더 큰 숲을 바라보면서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전히 진영과 진영 간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성찰보다는 왜 우리 쪽 얘기는 더 많이 비판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쪽도 똑같은 상대 진영의 문제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보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같은 게 많이 묻어나는 부분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결국은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해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아쉬움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이제 홍보 부분에서 이제 소통을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뭐랄까 대승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못한 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과잉 소통 문제는 그렇죠. 정책의
주안점 어딘가를 딱 집어서 정책 요 부분에서 강조점을 두고 그걸 바꿔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에 굉장히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백화점식으로 모든 걸 다 잘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에 사실 그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이번 정부 정책 전문가들의 어떤 약간의 나이브함, 정책적인 어떤 깊이의 부족, 단면적인 인체적 접근의 부족 이런 데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지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말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의 문제는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실력만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칭찬을 하는 걸 보고 이런 느낌 받았어요. 사실 친중 정권이라고 엄청 비판도 많이 받고 선거 때는 그리고 국민들도 조금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전 정권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교류하려고 하고 하는 노력을 보였던 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북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런 구조 안에서 미국한테 여러 가지를 내주고 동맹 강화하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잘하게 만들어서 평화라는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도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좀 놀랍죠. 두 분이 정치적 지향점이나 성격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런 미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공을 들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사실 북한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서 평화를 안착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됐고 지금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남 도발을 계속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운함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 흔히 얘기하는 친중 친북 이 프레임은 사실 완전히 뭔가 잘못 읽은 거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거는 아쉽다고 해야지 비판을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건 국적 책임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결국 결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 많이 했고 아쉽고 마음으로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실패한 것은 맞다. 미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서 평화를 이루는 것 잘 안 된 거죠. 네, 이미 이 부분은 이 역사는 흘러간 마당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도 많이 아쉬울 거고 현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겠죠. 저는 대통령의 그 말씀 실패했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다 라고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짚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문재인 손석희 대담 보면서 언론의 이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비판 이런 지점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한 발짝 더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대담 맞춰볼까 하는데요. 저는 언론기관 각자가 손석희 전 앵커처럼 JTBC 앵커처럼 이런 대통령과의 어떤 이런 진지한 어떤 딥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최소한 1사에 1인 정도는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언론 환경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JTBC는 그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사실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 태블릿 PC 특종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손석희 전 앵커와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물론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타 언론에서도 충분히 그런 어떤 깊은 시각을 가지고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앵커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언론사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키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안타깝게도 진영 논리 맞부딪힘 속에서 각자를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좀 그런 환경 배경이 조성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언론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드는데 원재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먼저 현재 언론을 떠나시긴 했지만 제 일단 언론 저널리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혹시 어떤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언론이 지금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언론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신념을 강화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소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역할이 예. 반대로 계속해서 신념하고 반대되는 팩트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계속 신념을 업데이트하는 신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같은 정보라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언론은 그 두 가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손석희 앵커의 인터뷰는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솔직한 얘기를 많이 끌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 인터뷰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또 있잖아요. 그걸 봐도 근데 사실 확증 편향을 키우는 방향으로만 보도를 하지 너무 아쉬워요. 맞습니다. 뜯어보질 않아요. 싫은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사람은 그냥 다 비판하고 좋은 사람은 다 좋아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지 말고 좀 언론의 원래 역할 꼭 뭐 기성 언론 아니라도 됩니다. 내가 만약 그냥 혼자 일하는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신념을 좀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자료를 계속 제공하겠다. 요모저모를 따져보겠다. 이런 이성적인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 저희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동산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스스로의 어떤 원인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국제적인 환경의 문제, 특히 코로나의 도래로 인해서 벌어지는 유동성 증가의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으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항상 마음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스스로 하면서도 좀 전 정부가 제대로 못하지 그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기 정부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아주 진지하게 더 분석을 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사실 되게 소중한 지점이고 전 정부 입장에서 남겨놓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지점들을 좀 더 연장해서 더 많은 얘기거리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언론의 시도나 이런 것들은 당장 보이지는 않고 말씀하신 대로 자화자찬으로 전철된 어떤 평 그런 거 아니면은 최고 수준의 대담이 있다라고 자화자찬 또 평가조차도 이제 양극화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뭐 차차 나아지겠죠. 그래도 차차 나아진다고 믿으세요? 다음 대통령은 또는 뭐 다음 대통령 아니라 다른 정치인이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긴 시간 진솔하게 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번 드러내보는 거죠. 신념. 대통령도 신념을 또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네. 그 반응을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아지겠죠. 항상 낙관주의자 낙관해야만 진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계몽의 심취에서 또 하고 지금 다시 계몽 지금 다시 계몽 그렇죠. 세상은 진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여소야대 국면이 곧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다루는 어떤 방송을 개정안을 민주당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의 진영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 사장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 여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방송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입장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노조, 그러니까 언론 유관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그 공영방송의 이제 공영성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좀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답답해요. 과연 잘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라도 잘하면 되죠.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죠. 예, 문재인 손석희 대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족하나마 다뤄보는 걸 여기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정책 브리핑은 지속적으로 좀 의미 있는 정책 변화, 그리고 이슈의 지점들을 짚어내서 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